안녕하세요. YNY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고야 사카에 있는 기타하치라는 스시집에 갔어요. 서쪽에는 후시미역이라는 곳이 있고 사카에서 조금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금액대를 지정해서 이거는 4,000엔어치 정식을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여기 나름 유명한 곳이고 맛있다는 평도 많은 곳인데 가보니까 손님이 딱 2명 카운터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저희는 룸을 빌려서 그게 전부였네요.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서 좀 의아했고, 일본은 주의하실 게 금액을 정하시면은 보통은 소비세가 8%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따라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30% 정도는 아마 현금만 받는 집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좀 오래된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시트라고 하는데, 룸을 빌리는 경우에 뭐 추가로 차지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오토오시라고 해서 뭐 자릿세로 뭐 300엔, 400엔 이런 메뉴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저 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일단 계산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집에 와서 주문할 때 찾아봤던 그 음식 정보 사이트 타베로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는 10% 차지 별도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써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룰이 좀 다른 경우가 있고, 그래서 확인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차량 주행 영상은 뭐 지금까지도 많이 올리긴 했는데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본 도로라든지 주행하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리퀘스트가 나름 있어서 첨부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스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고야 운전은 특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운전이 위험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의 수로서는 일본 넘버원입니다. 아이치현이. 사망자 숫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아이치현청에 가면은 어떤 화이트보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2등이 아마 사이타마였던가, 그 도쿄 근처에 있는 곳이었고, 그게 뭐 벌써 4년, 5년 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사망자 수가 써 있었고요. 일본에서 운전하면 좋은 점은 운전이 꽤나 편합니다, 한국보다는. 그리고 여기는 대시보드에 전화번호를 안 써놔도 돼요. 사실 전화번호를 반드시 써놔야 하는 곳이 세계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랑 타이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보다 인건비가 싼 데는 뭐 주차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전속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그런 게 돼 있어서 차에 주차 전화번호를 써놓고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고, 이런 게 뭐 상상도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타는 차는 볼보인데 이게 가솔린 엔진인데 거의 디젤급으로 소음도 심하고 나중에 진동도 좀 있어요. 도저히 이게 가솔린 엔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디젤 엔진 같아요. 유튜브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걸 여러 개 알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자막을 3개국어로 직접 다는데 말을 많이 하면 자막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건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봐주시고, 그리고 구글 직원들이 봐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고야 시내는 이렇게 생겼구나, 나고야 시내를 운전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시야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유리도 조금 낮고 유리가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저 룸밀러 뒤에는 카메라랑 센서류가 붙어있는 곳이 많아서 이렇게 시야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곳 하다가 승합차, 미니밴 이런 걸 타면은 창문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개방감이 컸구나, 이런 느낌. 나고야의 재밌는 점은 사실 도로보다도 철도거든요. 철도가 상당히 카오스예요, 도로보다도.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철도까지는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르마샤카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게 뭐 주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철도를 그렇게 탈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 한국에도 뭐랄까 뭐 요새 버스비 얼마냐, 뭐 한 몇백 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오너 드라이버다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도 뭐 교통카드도 없고 뭐 전철 요금 얼마인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 방향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이 동네 이름이 오오소네라는 동네입니다. 여기 근처에 나고야돔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스시쇼라고 하는 밤 늦게까지 하는 스시집이 있습니다. 저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할게요. 제 기억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로등이 거의 없는 길을 시내에서는 적어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저런 식으로 가로등이 전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 시골에 가서 산길을 달린다 그러면 정말로 가로등이 전혀 없는 구간이 뭐 몇 킬로나 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상향등, 오토 하이빔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웬만해서는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하이빔을 켜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일본의 특징은 자동차 주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등이 하이빔이다. 그런데 상대편 쪽에 차량이 있을 때만 로우빔을 켜라. 이거를 기본적으로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이빔을 켜고 다니면 보통 폭력 사태가 나죠. 고급차에 달려있는 매트릭스 LED 전조등이라든지 그런 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쓸모는 없는 것 같아요. 광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이빔을 켜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사면서 그 옵션만 빼고 사기도 참 뭐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길 좁은 거 보시면은 여기는 차폭이 넓은 차를 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산토리 프리미엄 맥주를 얻어왔습니다. 얻어왔다기보다는 제가 샀어요. 저건 다음 영상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목을 빠져나와서 다시 운전을 해서 갑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길은 일방통행이라고는 어디에도 안 써 있는데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달리셔야 돼요. 일본에서 운전하다 보면. 지금 소리가 상당히 박진감 넘치게 나서 제가 무슨 광란의 레이스를 벌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속도 50도 안 됩니다. 엔진 소리는 정말 우렁차고 시끄러워서 볼보 사실 분들은 꼭 시승 여러 번 해보고 사세요. 지금 이 엔진 소리는 제가 어떠한 이펙트를 가하거나 한 게 아니고, 이게 패스트 포워드, 좀 빨리 감기를 하면은 음성이 조금 하이톤이 되는데, 이제 그 처리 외에는 전혀 손대지 않은 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일본에서는 주유소를 가솔린 스탄드라고 합니다. 이 차는 한국에는 안 파는 건데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차량이 한국에서는 전부 일반 휘발유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본에서는 하이오크라고 해서 고급 휘발유, 하이옥탄, 그걸 넣으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차는 도어락이 해제되어 있는 상황이면은 주유구가 그냥 저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캡도 없는 방식이고요. 저 노란색 하이오크라는 스티커는 제가 아마존에서 샀어요. 2장에 500엔 가까이 했었나? 이거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나나코라는 전자머니인데요. 여기다 충전을 해놓고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레귤러는 133인데 하이오크는 144엔이네요. 11엔 비싸네요. 이게 한국에서 세팅된 레귤러 휘발유 차량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 좋을 거라고는 하는데, 그게 리터당 11엔 정도 차이가 날지 그거는 제가 아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셀프 주유라서 주유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이오크를 넣어라. 사실 레귤러 넣는다고 바로 망가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가혹한 주행을, 사실 가혹 주행이라는 거는 도심지에서 정체가 되어 있으면 가혹 주행은 맞는데, 일단은 보증기간 내에는 하이오크를 넣으려고 합니다. 주유하는 동안에 저런 유치하는 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의외로 자주 있는 사고이긴 한데, 일본의 경자동차, 이제 그거를 K라고 합니다. K지도차. 근데 경유의 경도 같은 한자를 써요. 가벼울 경자, K. 그래서 경차를 타고 와서 내 차는 경차지 참, 그러고 경유를 꼽아버리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2000cc 차를 타는데 이게 가솔린 들어가는 속도가 한국보다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꽤 오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상 만들면서 다시 보고 있는데 느리긴 확실히 느리네요. 아까 레귤러랑 하이옥탄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하이옥탄으로 세팅된 차량에는 일반 휘발유를 넣으면은 이게 조기점화라고 해서 일정한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얘가 빵 터져버리는, 그래서 조기점화가 일어나서 노킹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다, 이건데, 일반 휘발유 넣으라고 설계된 차에는 무급 휘발유 넣는다고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서킷 주행을 할 정도로 가혹하게 달린다 그랬을 때 조금 쿨링이 잘 되는 정도, 이 정도 아주 미미한 정도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넣으라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결제할 때 만땅, 이건 일본어로 맞습니다. 만땅입니다. 만땅 넣어놓고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뺀 만큼 이렇게 환불을 받는 겁니다. 영수증이 여기 있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